갈등 해결하기라는 주제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왜 지금 화쟁이 필요한가? 화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화쟁은 왜 중요하냐면은 어느 스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요즘 사는 게 어때요? 수얘기 한다면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라고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중생들이 대부분 이런 정도의 두 가지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일 힘든 게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사실 진짜 요즘 같아서는 너무나 빠른 물가 상승, 더군다나 경기가 매년 더 어려워진다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러한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걱정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배우자 간에 혹은 자식으로부터 상처도 받기도 하고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도 받고 있고 같이 뭔가 뜻을 갖고 함께 활동한 사람들 내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나라가 해결해요. 나라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한테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경제 최소한의 의료를 통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의료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일상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나라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사실은 나라가 하기 힘들어요. 저는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한 문제를 잘 치유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 이게 우리 종교 역할이고 특히 저는 우리 불교 역할이다. 생각에도 제가 어떤 종교를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와 불교에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 간의 마음을 잘 치유해주는 거는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잘 이 원리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의 그 큰 배경, 줄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사람의 육신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죠. 그 다음부터는 불교의 개념은 선과 악으로 다 구별돼요. 선과 악. 그래서 이 선, 악의 구분이 나중에는 일반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좀만 틀리면 악 이렇게 못 부르는 게 아주 체계화되어 있어요. 선, 악, 흑백 아주 강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불교는 훨씬 더 다른 사람에 관한 이해가 달라요. 그게 연기론이라고 하는 배경이 그런 거죠.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고, 그래서 악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야 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대단히 적대적이지 않아요. 함께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분도 좀 이제 완화시켜서 함께 사는 방법, 이게 사실은 불교의 교리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에 관한 문제는 우리 불교 교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포용적으로 함께 더불어 하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 그 지혜가 바로 화쟁이라는 거예요. 화쟁은 원효 스님의 중심되는 사상이에요.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통합하는, 서로 차이 때문에 많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화쟁 사상이에요. 원효 스님. 한국 그 불교의 큰 축이 둘이죠. 원효 스님, 누라는 화엄, 그 화쟁, 그 다음에
의상스님, 의상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속에서 그 화쟁 우리 불교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사람들의 화합,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려고 해요. 제가 화쟁으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갈등이 있나요? 사람과의 상처를 받고 있나요? 혹시 나 갈등 없다. 아, 갈등 있나요? 갈등 있다. 갈등 없다.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 그냥 갈등 없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크게 갈등이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저희는 그런 얘기예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또 하나는 갈등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성불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성불했나요? 저는 그래서 죽지 않은 여러분 다 갈등이 있을 거다. 갈등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사람이라면은 갖고 있는 배경, 살아온 과정, 환경, 조건, 기대하는 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갈등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여기서 다른 데 강의 가면은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훨씬 작은 분들 한 10대 분하고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갈등이 있나요? 그래서 그 갈등을 쭉 풀어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갈등이 있나요? 안 물어봐요. 대신 이런 갈등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먼저 갈등 사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 사례 하나 갖고 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매와 갈등이에요. 자매, 다 보살님만 모셨는데 자매와 갈등, 특히 뭐 때문에? 부모님 동양 문제를 갖고, 특히 이 부모님이 치매 걸렸어. 치매 걸린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형제간의 생각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그때 그냥 갈등을 영상 하나 볼 거고요. 또 하나 영상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그 불자들이 단체를 이루어서 어떤 우리 사찰에 큰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신도 단체들의 임원들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죠. 그 갈등 하나 또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절진대 갈등이에요. 이거는 그럼 스님 갈등이 없냐? 스님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과 공양주 보살의 갈등, 이 세 편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같이 찾아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네 일상의 갈등입니다. 내가 전화상으로 얘기했잖아요. 엄마를 나한테 데려다 놓았으면 언니가 한 달에 두세 번은 집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그 얘기하려고 나 드러냈어? 내가 전화상으로 얘기했잖아. 난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어. 언니는 돈으로만 이렇게 때우는 거 난 너무 힘들어. 어제도 엄마 너 뭐야? 너 나를 왜 그런 식으로 해? 만나자마자? 아니 만나자마자 이거 뭐냐고. 처음부터 내가 요양원 하고 싶다고 했잖아. 너 뭐라고 그랬어? 네가 잘 모시겠다고, 네가 모시겠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돈 준다고 그랬지. 근데 돈 줬잖아. 3년 전에는 엄마가 그래도 건강했어.
별거 아니야. 너 내 사정 몰라? 나 언니 사정 내가 아니까 내가 3년 전에 엄마가 모시고 얘기했고 언니 그리고 장녀야. 장녀인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막내인데 언니들은 다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막내인데 장사라고 나한테 재산 물려준 거 있어? 이게 박정재 연기학원에서 나온 유튜브에 연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공감이 가시죠?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우리 모든 문제예요. 부모님 어떻게 봉양할 것인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자식간에 그 하나가 달라요. 이런 것이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는 갈등으로 나중에는 같은 자매들도 왼수가 끼게 되는 거 참 많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원효적인 측면 속에서 화제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서로의 마음들을 다 모아서 한 길로 가게 할 것인가가 오늘 교육의 주제입니다. 하나 더 보죠. 신도의 임원 간의 갈등이에요. 우리 신도장 아닌데요. 네. 족대가 심하. 그래서 한 2년 족대가 먹었습니다. 네. 혼자서 일방적으로 모임 일정을 정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참석 안 한다고 망신을 줘. 예, 날짜도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정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 사정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인신공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모임하다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저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모임을 놀러 왔느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네.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요 정말. 제발 회장 좀 바꿔주세요, 스님. 아니 근다고 회장을 바꾸자고. 아니 지금 어떻게 회장께는 무서워서 저를 나올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근데 요새 신도들이 조금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그러던데 회장님에 대해서 뭐 이런 원성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스님 그게요 다 모함입니다. 모함. 네. 이게 임원들이 완전히 완장을 다 차고 완장질을 하고 있어요. 완장들이요. 네, 아니 지난번에는 아니 뭐 청소하려고 모였었거든요. 근데 옷만 반지를 아니 입고 와가지고 얼굴만 꼭 비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임원진네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잘 해야 절집이 잘 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스님도 잘 모시고 이래야지 이게 절집이 돌아가는데 이 양반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임원을 싹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임원들 다 하자고요. 큰일이네 큰일이. 회장님은 신도 임원들을 바꾸자고 임원들은 회장님을 바꾸자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큰일이네 큰일. 예, 그 다음에는 스님과 봉양주 보살 간에 생긴 갈등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살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나타나는 겁니까? 스님, 제가 오늘 많이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신대장님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어제 지사 진행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님, 제가 빨리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준비하실 겁니까? 준비해서 되겠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살님 보니까 음식에 정성이 있고 대충 대충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세요. 네? 아니, 스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사정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제가 여기서 하는 데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스님, 저랑 정말 그만 되겠습니다.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손주가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살면서 도와주지가 않아. 맨날 나한테 힘들다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여기 공양주인 그만두고 와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절달님들 있는데 공양은 내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어저께 밤에도 밤새도록 전화를 해가지고 울며보면서 지 신랑이랑 싸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달래려고 밤에 한 잔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오늘 늦은 거는 진짜 내 잘못이지. 그건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또 스님이 나한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물어보실 수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데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나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아까도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면은 전화한 적 무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화도 한 적 없이 저렇게 그냥 계신지 진짜 정말 스님한테 너무 서운합니다. 진짜. 사실 우리 정한조 교수님이 오시기라는 인연입니다. 근데 그동안 정말 성실주의껏 열심히 일해온 건 사실이고 제가 그런 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북한도 전화기를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면 제가 참 답답하죠. 요즘 집에 우한에 있냐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냥 손사람이 있으시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신도 회장님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시간 맞춰 음식 준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늦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신도 회장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조항수 보사님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손님 대접도 못하고 해가지고 늘 불평을 해오시는데 저는 또 제3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니까 또 사랑 맞을까봐 거기서 이제 걱정이 됐죠. 그래서 나름 강원도 보살님 걱정이 돼서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거기서 서운하다고 저렇게 끝이 나가버리니까 제가 참 그리고 강원도 보살님이 정말 참 무던하신 분입니다. 말도 다르게 옮기지도 않고 정말 성실주의껏 일을 잘 해오셨어요. 그 주변에 스님들이나 신도들한테도 평가도 참 좋으시고 너무 잘 칭송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신도 회장님하고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은지 저도 참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요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며칠 휴가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렇게 불집 떠나버리시니 제가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다시 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요즘 공양주 구하기가 하늘이 별따기라 가지고 저렇게 또 오시게 되면 내내 공양주를 또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러다가 혹시 또 영영 안 오시면 더 큰일이고요. 여기에 출연하신 분들은 배우가 아니에요. 진짜 스님이에요. 아까 두 번째 스님은 일감 스님이라고 전 백년대교본부 사무총장 스님이시고 우리 지금 세 번째 하신 스님은 도문 스님이라고 저기 삼척의 천은사 주지 스님이에요. 정리 잘 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일반 사람들은 둘이 화쟁이원들이에요. 우리 제가자 중에서. 그러니까 연기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은 열심히 찍었어요. 우리 분들한테 뭔가 좀 이러한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공감대를 만들려고. 자,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자매 간의 갈등, 부모님 공양 보시는 거. 혹은 우리 신도의 임원들 서로 마음에 안 들다고 회장 바꿔라, 다른 임원도 바꿔달라 막 주지스님한테 하소연하는 이 장면. 세 번째는 공양주 보살과 주지스님. 주지스님은 진짜 마음이 간도! 근데 지금 간도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한 건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또 뛰쳐나가는 공양주 보살. 하지만 또 뭐예요? 관대성이 있는 건 아니죠. 또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과 달리 표현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다반사인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풀어서 잘 해결할 것인가? 자,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요? 자매간의 갈등 어떻게 풀어야지 부모님 동양 문제도 잘 풀고 또 진짜 이 땅에 남아있는 혈육 언니 동생이 어떻게 사이좋게 같이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림이 그려져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렇게 화가 났는데? 혹은 신도단체 각기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죠. 신도의 회장님은 너무나 행세식만 하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제대로 해야지 라는 것과 아니면 신도의 회원들은 신도 회장이 너무나 독재 일방적이야 큰 재정치 망신주고 한편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 혹은 이렇게 주지스님과 고영규보살도 각기의 처지 속에서 다른 상황에 있는 부분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할 것인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숙제죠. 자, 이거는 꼭 요 상황뿐만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심각한 갈등이에요. 우리나라가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은 갈등공화국이라고 해요. 입소스라는 데가 뭐냐면 전 세계에 여론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이 28개국 23,000명 조사했어요. 2021년도 작년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12개 항목 중에서 7개가 1등. 뭔데요? 이념간의 갈등. 서로 진보, 난 진보야. 난 보수야. 이런 갈등. 빈부, 재산이 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갈등. 성별, 남자, 여자. 이 차별에 의한 갈등. 그 다음에 학력, 배운 사람, 대학교, 석사, 박사, 교수 그런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사회 속에서 그 사람 대하는 차가운 시각들. 그 다음에 정당, 여당, 야당. 요새 뉴스 보기가 싫어요. 짜증나. 틀면 맨날 싸워 이렇게. 그런 정당 간의 갈등, 또 나이. 요새 세대 갈등이 심각해요. 전통적으로 또 우리 나이가 또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심각합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나이 때문에 나이 세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같이 세대 갈등이 심한 경우가 없어요. 요즘은. 그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들어본다 모르겠는데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아주 젊은 2000년, 그러니까 1990년 후반과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사람과 그 다음에 소위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60년대생, 65년생 이 사이 차이 갈등이 엄청나요. 특히 우리나라만큼 또 이게 나이가 중요한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임할 때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 나이 아무 상관없는 꼭 물어봐 나이가. 이게 또 얼마나 큰 권력이에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자가용 운전하다 서 있는데 뒷차에서 딱 박았어. 누구 잘못이에요? 뒷차죠. 근데 그 뒷차 운전사가 나이 드신 분이야. 몇 살, 뭐가 자꾸 나서, 야! 너 몇 살이야? 자기가 잘못했고서 몇 살이냐고 따지나. 이게 우리나라예요. 또 하나, 종교적으로. 기독교.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종교세가 커졌을 거라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 속에서 종교의 갈등이 심각하죠.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7개 항목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갈등이 드글드글해요. 아까 얘기했던 꼭 우리 자매 간의 문제, 우리 신도 단체 간의 문제, 스님과 보살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이렇게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을 내서 새롭게 잘 관리하고 풀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근거에서 화쟁사상을 중심으로 우리 불교의 가르침 갖고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갈등이 심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 쬐끄만 나라가 갈등이 심한 이유 혹시 뭐냐? 정답 없으니까 막 얘기해야 돼요. 예? 경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빙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심한 거는 경쟁사예요. 특히 1950년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된 나라. 아니 그 전에 3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받고 해방되자마자 전쟁으로 완전 폐허된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어느 정도에서 잘 살고 있어요? 세계 몇 위 정도? 9위, 10위. 9위와 10위가 왔다 갔다 했다. 10위.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됐잖아요. 예. 요새 저렇게 자동으로. 하여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란 뭐예요? 경쟁이 있었어요. 치열하게. 경쟁이니까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뭘 이뤄내는 노력을 참 잘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 경제가 또한 성과와 더불어서 다른 이면에는 이러한 후유증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 대립하고 상대에 대한 아주 질투나 질시가 많은 거죠. 우리 사회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은 뭐예요? 경쟁 교육이에요. 공부 잘해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시험 봐서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 좋은 대기업 가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갖는 거고 완전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그거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쟁이 몸에 배가지고 일상생활에 갈등이 심한 겁니다. 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화쟁을 기억할 때가 아닌가. 자,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거냐. 갈등을 푸는 방식이 5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수양이에요. 참는 거. 누구랑 갈등이 있어? 우리 자매간에 언니와 동생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지 않고 참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못 참겠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스님한테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려요. 그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수양을 통해서 갈등이 가라앉으면 좋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생각 분명히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잘못할 때 인정하지 않고 나를 더 공격하는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의 수양으로 다시 이러면 좋겠는데 일반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계속 그게 고난의 과정입니다. 마음을 자꾸 남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참아서 수양을 통해서 갈등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다.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한다고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나이가 많으면 나이를 눌렀어요. 요새는 안 눌러줘요. 옛날에 내가 재산이 많아. 너 까불지 마. 그럼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급신했어요. 요새는 그렇지 못해요. 야, 내가 더 배웠어. 너 이런 거 알아?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해요. 그죠? 왜 똑똑해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나이, 권력, 지식 갖고 상대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이제는 다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어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힘으로 뭐 누른다? 가능하지가 않을 시대예요. 그러면 힘으로 누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눌러지니까
법에 소송 걸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얼마 걸려요?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7년에서 10년이에요. 1심, 3년, 4년, 어떤 5년까지 가요. 2심은 한 1년 가요. 그 다음에 1심, 2심 있으면 3심 하는 게 기본이에요. 대법원 가면 기본 5년 이상이에요. 대법원. 요새 대법원 가면 몇 명 안 되잖아요.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법원까지 가니까 그걸 다루려면은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상대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풀었으면 좋겠다는데 시간이 10년씩 가는 거예요. 그동안 과정 속에서 송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게 해결해야 더 큰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만족해요? 아무도 만족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한테 재판 결과가 당신한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도 승부할 겁니까? 재판 공정하게 승부할 겁니까? 몇 프로예요? 10%가 안 돼요. 재판 결과가 나와도 갈등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미운 마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참아서 너무 어려운 길이고 싸워서 이긴 거 불가능해. 법으로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서 풀든지 아니면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균형되게 제3자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게 그걸 우리는 화쟁이라고 해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푼다든지 혹은 뭔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부분 이거를 화쟁이라고 한다. 자,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화쟁 이렇게 하면 갈등이 잘 된다. 이렇게 이게 좋은 해결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갈등 해결되기도 해요. 어떨 때 시간이 가면 해결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막 사실상 싸워서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갈등이 잘 해결됐을까라고 하는 기준은 4가지 기준에 비춰서 맞으면 잘 해결된다는 화제인 걸 기억하는데 첫 번째 갈등은요 신속하게 해결돼야 돼요. 신속하게. 왜?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상처가 납니다. 옛날에는 아주 원시대 때는 뭐예요? 돌팔매질 갖고 싸웠어요. 칼 갖고 싸웠어요. 현대 와서는 총으로 싸워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현대에서 말로 이 새치어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속에 딱 꽂히면은 너무나 그거는 칼로 베는 거, 큰 돌을 찌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파요. 이게 또 살로 베고 칼로 베고내면은 시간이 좀 나요. 마음속에 다른 말로 인한 상처는 너무나 오래 가요. 이게 또 오래면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가 돼요. 저는 제가 이게 갈등 관리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어떠한 옆에 가장 친한 동료와의 갈등이었어요. 그 사람 갈등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 갈등이 가장 심했을 때 언제냐면 4월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아주 폭탄선하고 나와서 길거리 갔는데 크게 벚꽃이 피었어요. 벚꽃 필 때 제가 그 사람 갈등이 아주 심했었어요.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벚꽃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놈 생각. 마음이 다시 저리기 시작해. 이렇게 저는 그런 지 30년 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이게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해결해서 그런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 안 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잘하는 방법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스님이 특강하는 일은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화쟁감을 통해서 혹시 상처가 갈등이 있다면은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화쟁, 좋은 평화의 방법을 도와드리려고 아마 제가 부르는 게 아닌가.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했죠. 배우면 금방 해결해요. 두 번째는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아까 자매와 언니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네가 동생이니까 언니니까 동생 네가 참어. 혹은 언니 네가 참어. 이렇게 하면 갈등 해결돼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언니는 뭐야? 내가 없는 돈에 그렇게 동생이 어머니 모시겠다 하는데 돈을 댔는데 이제 와서 동생한테 그런 신소까지 듣는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참아지네? 안 참아져요. 동생은 뭐야? 마음껏 다 해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언니조차 알아주지 않고 전화했더니 사우나라고 전화 끊으라고 하는 얼마만큼 너 네가 참아줘요? 어머니가 치매 안 걸렸다 치고 그래 네가 다독거려서 치더라도 뭐예요? 실제 양보한 거예요. 하지만 언니 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시 언니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가 쉽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다 만족한 해결안을 찾아야지 한 사람이 참아야 된다? 이건 갈등 해결 아니에요. 그건 화쟁 아니에요. 제가 하는 화쟁은 참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만족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화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 싸우기 전에 대립됐고 갈등으로 상처받기 전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평화적 관계로 회복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둘 관계 속에서 언니와 자매 관계 속에서 혹은 우리 신도의 단체 내에서 혹은 고영교과설과 주지스님 관계 속에서 이런 유사한 갈등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 좋은 화쟁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결과를 내었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요. 야 저게 돼? 언니하고 이렇게 싸우고 나서 이게 해결이 돼? 둘 다 만드는 방법이 찾아질 수 있어? 신도의 회장과 회원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당사자 모두 만족한 해결은 어떻게 나와? 서로 물러가라고 그러는데 해결이 나오겠어? 다시 좋은 신도단체에 우리 불자로서 같이 지낼 수 있어? 이런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할 때 제가 좋은 해결이 나오면 흡수가 빠릅니다. 자, 그러한 해결 방법. 첫 번째,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요. 갈등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갈등하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우리 갈등이 있나요? 있어도. 왜 그래요? 갈등이 있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뭔가 트러블 메이커 같고 뭔가 좀 원만한 사람 같지 않고 까칠하거나 이기적인 사람 같이 보일까봐 스스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인정하고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남아요. 마음속에 남으면 이거는 골마요. 곪기 시작하면 완전히 갈등은 훨씬 더 상대한테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갈등했을 때 쉽게 나 갈등이 있어 인정하고 이걸 풀어가는 게 제일 좋은 해법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다 있어요. 성불하지 않은 우리 모두 다 있는 거예요. 갈등이. 오죽해서 스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상대하고 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갈등 전환이라는 말을 써요. 갈등 전환. 이게 뭐예요? 갈등이 있었지만 잘 전환되면 비온 뒤에 땅이 훨씬 자매관계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예전보다 갈등을 한번 거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상당히 상호에 대해서 배려하게 돼요. 우리 이번 신도단체 안에 이런 문제가 한번 거치고 나면 훨씬 더 이제는 뭔가 규칙도 정해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달라져요. 배려심 달고 갈등이 잘 전환되면 비온 뒤에 땅이 좋아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갈등은 먼저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나 갈등이 있어. 아픈 거, 병은 어떻게 고치라고 했죠? 알려라. 병에 관한 처방은 참 다양하거든요. 알려야지. 그래 이런 처방이 있어서 나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병이 드는 게 갈등입니다. 사람 관계 다 내만 같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거를 드러내서 풀려는 게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갈등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갈등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적으로 보는 관점. 적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사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해서 굴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요. 아니 공격 정도는 아니라 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진짜 문제가 심각해. 저 사람 진짜 문제가 많아. 그 뒷담화하고 하는 것도 다 상대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갈등, 저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우위에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민주사회 속에서 우리의 현재적 가치에서는 상대를 힘으로 눌러서 적으로 공격해서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공격을 받아요. 나도. 내가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왼수를 갚으려면 원수,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고 옛날에 막 소설치가 많잖아요.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2개의 관을 준비해야 돼요. 원수를 갚으려면. 하나의 관은 누굴 집어넣어요? 그놈을 잡아다가 죽여요. 또 하나의 관에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게 되면은 상대가 괴롭힐 줄은 모르지만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또한 나도 상처를 받고 똑같이 괴롭힌다. 이제는 갈등을 적대적으로 푼다. 가능하지 않은 사회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 기분에 의해서 감정 때문에 막 공격하는 건데 절대 저는 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성적 생각은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격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이렇게 볼 수밖에 있어요. 친구. 친구는 뭐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자매지가니까 내가 참아야지. 우리 배우자와 갈등이 있어. 어떻게 잠깐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럼 어떻게 돼? 애들 눈치도 있고 주변 어른들 눈치도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냥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은. 참으면요 이게 괴물이 돼요. 훨씬 커져요. 심각해져요. 골마 터져요.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 대부분들이 많이 참아요. 근데 참았다고 갈등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 배우자 간에 참았던 갈등, 우리 남편분과의 갈등, 평생에 참아요. 근데 꼭 터져, 이제. 언제 터져요? 1년에 2번 터져. 설 때. 추석 때. 왜? 평상시보다 더 많은 마음도, 노력도, 시간도, 경제적 자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데 평상시 참았던 미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명절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가족들 다 모였을 때 터져요. 가족 모였을 때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실제 그래서 가정법원 앞에 가면요. 가정법원 앞에 가면 법원 앞에 프랭카드 걸려요. 가족 간의 갈등, 법원에서 도와드릴 때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프랭카드 걸려요. 언제 걸리냐? 추석 낀 날, 설 낀 날. 통계적으로 이혼 소송이 제일 많은 경우가 추석 이후, 설 이후. 평상시에 참았던 내가 양보했어.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지도 말자. 그러면 싸우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자. 어떻게? 문제 결정을 보셨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갈등은 누구 때문에 생겨요? 상대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다른 견해 혹은 내 거를 뺏으려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키지 않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상대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갈등을 내가 풀 수 있어요? 내가 푸는 게 소위 얘기하는 마음으로 수양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풀리는 방법은 쉽게 풀리는 방법은 뭐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사과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해결 방식대로 그 사람이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화제는 바로 뭐 이거냐?
상대가 이 갈등, 현재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갈등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발언하고 행동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게 화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합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화증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려면은 그대가 나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 속에서 문제 해결자로 바라본다면 상대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갈등이 많은 것을 예방하는 언어예요. 이 말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말 때문에. 한 살에 여보 배추 반으로 잘라서 저렴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기도 제 살이에요. 제가 상남자가 있는 상남자 같이 지냈었어요. 제가 아내 일을 전혀 못 도와줬어요. 왜? 제 어머니 때문에. 제 어머니가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아들이, 남자가 부엌일 한다는 거에서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주면 그게 어디로 가요? 다 그냥 마음 응원해가지고 이런 일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엌 근처를 가지 말아야지 평화가 있는 거니까 진짜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김장김치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2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 그런 시험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을 내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여보 내가 올해는 김장 내가 도와줄게. 딱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 얼마나 진짜 속상했겠어요. 여보 내가 뭐 할까 했더니 이제 먼저 한원마트 가서 배추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부부만 사 애들 다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몇 포기 필요했더니 15포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좀 짜줄 수 있다는 거예요. 15포기 그냥 승용차에다가 트렁크 뒷좌석에 실으면 15포기 갖고 올 수 있어요. 저희 집은 3층인데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 들고서 거실에다 쫙 시금치 깔아놓고 15포기 다 깔았어요. 아 힘들다. 여보 이제 내가 뭐 할까? 그랬더니 이제 배추를 절여야지. 그런데 작년에 굵은 소금 다 쓰고 소금이 떨어졌네. 여보 힘드니까 당신 쇼파에 앉아있어.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사먹느라고. 제 아내가 나갔어요. 한 10분 있다가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받더니 뭐라냐면 여보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 우리 빨리 배추 절여놓고 저녁 때 영화 보러 가자. 미나리 영화 보러 가자. 이거 우리 집에 가자. 얼마나 좋았으면 좋겠어. 제가 오케이 알았어. 그랬더니 그럼 빨리 절여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절여놓고 영화 보러 가려면 당신이 배추 반으로 잘라. 내가 소주 사주고 갈게. 오케이. 전화 끊자마자 배추 어떻게 잘라야 되지? 처음에 이렇게 자를까? 약간 의심이 들었지만 안전하게 긴 거를 반으로 툭툭 쫙 15개가 자르니까 30개 됐죠. 아내가 소금 사들고 휘죽이고 올라와서 딱 거기 보더니 이게 뭐야? 당신은 그동안 김장김치에 뭐 먹지도 못했어? 이게 뭐야 바보가 천치같이. 와, 저는 마음을 냈고 아내가 반으로 잘라서 반으로 잘랐는데 뭐예요?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당신 말조심 안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그러면서 화장하고 그래서 강의하러 다니면서 웃기지 마라 너! 이거만 나오는데 열받아가지고 배추 반 잘라놓은 거야. 이마누라가 그냥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그냥 저녁에 혼자서 소주를 실컷 먹고 들어와가지고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사단이 났는데 누가 잘못했나요? 누가 문제인가요? 자 1. 남편이 문제다. 2. 아내가 문제다. 누가 문제죠? 3. 둘 다 문제다. 3.
아내는 무슨 잘못이에요? 다르게?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남편이 이 정도로 게 수집지 아마 상상해냈을까? 상상 못한다네요. 남편이 이렇게 무식하다는 거를. 그 죄인가? 하여튼. 그러면 좋습니다. 남편은 무슨 죄예요? 비인고예요. 실제 이 문제 핵심의 잘못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뭐랬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잘랐을 때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돼요? 전화해야지. 여보, 밭에서 배추가 나왔다고 쳤을 때 반으로 자르는 게 세로로 자르는 거야? 땅으로 수평으로 자르는 거야? 물어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으면 한 문제가 없는 거를 안 물어보고 지가 혼자 지레 짐작해가지고 그냥 잘라서 사단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질문 안 하는 생각을 할 때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문 안 해요. 자,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그 다음에 40대 중반의 이게 뭐 중년인가? 중년 부부. 그 다음에 60대 약간 초노의 부부. 제일 대화가 없는 팀이 1, 2, 3 어느 걸까요? 네? 3번이에요. 3번은 뭐예요? 내가 같이 살아봤는데 다 알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이게 아우치가 다 그동안 살아온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김국환 노래 있죠. 나도 내가 모르는 누군지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사람의 마음은 시대도 없이 변하고 시도 없이 달라져요. 내가 당신 잘 알아? 이러한 착각 때문에 어떠한 단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어적인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소통이 뭐예요? 소통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부부싸움 잘 안 하는 동네는 어떤 대화법이냐? 전부 물어봐요. 아, 여보,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게 맞아? 전부. 가급적 30년을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지리짐작하지 않는, 지리짐작하는 순간 싸움을 해요. 부부간에서도. 더군다나 그러니 자매간에 옛날 같이 살다가 요즘 떨어져 살다가 그 몇십 바뀐 생활 속에서 서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신행단체 안에 서로 이번 우리 혀 얼마나 봤다고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화쟁 커뮤니티죠. 화쟁 대화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화쟁 대화법의 핵심이 뭘까요? 질문 안 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자주 하면 갈등이 적어져요. 그래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겼다. 어떻게 풀어요? 질문을 통해서 풀어요. 그 사람 속마음을 찾아주는 거예요. 화쟁의 언어법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아, 참 저 사람 소통 잘해. 저 사람 진짜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아. 내 마음을 잘 알아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질문을 만난 사람. 저는 오늘 화쟁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 다 빼고 질문이 진짜 중요하구나. 가까이 오래 산 사람일수록 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만 이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화쟁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질문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속마음 알게 되고 정답도 찾아갈 수 있어요. 질문 꼭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쟁을 잘하려면 시시비비에 빠지면 안 돼요. 시시비비. 시가 뭐예요? 시가 옳을 시, 옳고, 비가 아닐 비, 틀렸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관계 속에서 싸우지 않으려면, 혹은 마음이 약간 안 맞는 사람이 이걸 풀려면, 화해하려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옳고 그름에 빠져 있어요. 항상 딱 보면 이게 누가 오라, 누가 틀려, 전부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 이 세상에서 정의, 진리, 옳음이라는 게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잣대가 한 개만의 잣대라고 한다면은 그 잣대 갖고서 너 요만큼 틀려, 요만큼 맞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옳고 그름의 잣대는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주관적 잣대가 있어. 자기가 우주야, 이 세상에 전부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그게 옳은 거야. 딱 있으면은 그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몇 개다? 사람 숫자만큼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너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규정하면서 생기는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감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빠져서 훨씬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옳고 그름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에서 우리가 확실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맹무상이 뭐냐? 군자가 뭐예요? 무리분, 맹이 소경맹, 소경, 무가 접촉할 무, 만질 무, 상이 코끼리, 뭐냐? 장민 무리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인도에서 거진 임금님이 소경, 옛날에 소경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조금 10병만 있어도 이게 식각이 들리지 않고 이런 많은 그 병이 들었을 텐데, 많은 장님 사람한테 뭔가 지혜를 주기 위해서, 특히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 재난이 당할 수 있으니까 코끼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어진 임금님이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고 그런 그 경험을 못한 소경 10명을 대다 놓는 거예요. 10명을 대다 놓고 코끼리를 딱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만져보셔. 이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습득이 좀 만지니까 열심히 만져요. 그리고 한 10분, 한 15분 열심히 만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 코끼리는 어떤가요? 코끼리는 뭐 같아요? 이 꼬랑지를 만지고 있던 요 소경을 뭐라고 해요? 임금님. 꼬랑지는 부들부들합니다. 꼬랑지만 만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치 코끼리 뒷다리 발도 만지고 있던 요 소경은 뭐라고 해요? 임금님, 순 거짓말쟁이에요. 코끼리는 뭐예요? 미끌미끌 딱딱합니다. 마침 코끼리 코를 만지고 있던 요 소경은 뭐라고 해요? 임금님, 저 순 두꺼운 사기꾼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코끼리는 뭐예요? 축축하고 부드럽습니다. 배 만지고 있던 이 소경 뭐라고 해요? 임금님,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코끼리는 뭐예요? 둥글둥글 거칠거칠합니다. 어느 게 옳아요? 어느 게 코끼리예요? 다 옳은데 우리는 자꾸 내 것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서는 옳고 저 사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경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잣대를 갖고 상대를 틀렸어라고 하는 게 이런 소경의 우를 범하는 것과 징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눈을 다 떠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통합됐을 때 가장 코끼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너 틀렸어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다른 걸 우리 뭐라 해요? 너 틀렸어. 틀렸다는 건 너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닌 거예요. 나하고 상대하고 다른 거예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엄마에 대한 태도, 동생은 뭐예요? 더
더 가까이 엄마의 정을 느끼고 싶어서 엄마를 동행하게 된다 생각하는 거고, 언니는 사업하는 입장 속에서 처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처지가. 신대단체 회장은 전체 끌어가야 되는데 뭔가 강한 기운과 뭔가 서로 일치하는 그 지점과 끌고 가려고 하는 회장과 뭔가 자율성을 기대하는 회원들 입장이 다른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빠지는 순간 이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화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시시비비에 빠지지 말고 뭐예요? 서로 다르구나. 자,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주술을 외우면은 갈등이 없어져요. 야, 이걸 제가 이렇게 개발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 주술. 이 주술이 뭐냐?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어느 책에 써있는 어떤 책이냐? 책 제목이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근데 누가 지금 나티코라고 하는 스웨덴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나티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웨덴에서 최고의 천재예요. 최고의 경영자. 이 사람이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학부 수석조교예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수석조교보다 더 유명한 대학이에요. 전 세계에서 10여 안에 드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인데 거기에 수석조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스웨덴의 최고의 기업으로 가서 재정 임원이 되고 나중에는 자회사 사장이 돼요. 26살 때. 걔는 군대도 안 가니까. 26살 때 최고의 기업의 자회사 사장이 되는 거예요. 26살에. 야, 모든 사람이 차, 너 성공했다. 이 사람은 차가 출근할 때 세 대가 나와요. 자기가 가운데 들고 비서 있고 뒤에는 안전자. 이럴 정도로 진짜 최고의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과연 내가 행복한가? 이게 올바른 길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지금 이 회사 CEO를 하는 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회사를 관두겠습니다. 응? 관두죠. 제가 아무래도 내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가서 수도승이 되는 거예요. 회사 사장하던 사람 아들이 그런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도 그래라 하시겠어요? 이 부모가 돼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한번 해봐. 단 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태국은 불교국가 얘기죠. 거기서 수도승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간 곳이 숲속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종파예요. 종파의 수도승이 됩니다. 근데 이 숲속사원이라는 분은 아주 원리적인 그런 데인데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그것도 남이 주는 것만.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다해서 고행하는 이러한 수도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17년을 살아요. 17년. 진짜 고통 속에서 자기를 깨달았던 거죠. 그러다가 17년 됐을 때 어느 날 이 길도 아닌 길이고 다시 스웨덴으로 환속을 해요. 스웨덴으로 환속해가지고 또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단한 17년 대대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할 게 없는 무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스웨덴의 어떤 TV에 기자가 찾아와요. 참 재미난 이름, 특이한 이름이죠. 그죠? 대단히 잘 나갔다가 수도에서 됐다가 다시 환속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17년 수도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달은 게 뭡니까? 딱 이 사람이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 관계가 불편하지가 않고 평화롭고 이게 진정으로 살아가는 아주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시시비비 중에서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자꾸 갈등이 거예요. 언니 왜 그래? 신도의 회장 너 왜 그래? 스님 왜 그러세요? 왜 그래? 너 틀렸잖아.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상대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세 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틀릴 수 있도록 참아야 되는데 갈등 상황 속에서 뭐 잊어버렸어. 이게 갈등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다 표현해버렸어.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화쟁이 네 가지고 요것만 딱 우리가 네 가지 기준만 알면 누구나 다 이제는 화쟁을 풀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문제도 풀고 다른 사람의 갈등도 화쟁으로 풀 수 있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화쟁 법사라고. 화쟁의 가치를 갖고 뭔가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불교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고 화쟁 생각의 근거, 방법을 좀 깨우쳐서 화쟁 법사가 되고 특히 각 주변의 사람들한테 갈등 사람들 치유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 그래서 화쟁 법사가 되는 이유 첫 번째, 이 네 가지 제가 예전에 아까 그랬죠. 우리 화쟁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이 화쟁 생각을 키워줘야 되겠다고. 워낙 이제 하나만 나가도 애들 건방지기도 하고 배려도 없고 막 이런 애들한테 올바르게 배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가기 위해서 화쟁 책자를 만드는 이름이 뭐냐면은 청소년 갈등 해결 가이드 부기예요. 이게 교실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강을 요청해요. 제가 가서 특강을 하는데 주로 중학교 2학년 애들 대상으로 제가 특강을 해요. 중학교 2학년이 뭐예요? 이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죠?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얘를 빼는 거죠. 완전 이건 내치기 불가능하고 성질이 지랄막 막 이래요. 걔를 대상으로 제가 딱 2시간 이 강의를 해요. 끝내본 애들이 이걸 적용해서 아이들과의 갈등을 풀어줘요. 서로. 중학교 2학년 그것 때문에 서로 애들 다툼 심하고 왕따도 있고 폭력도 있고 막 이래요. 요 네 가지 서로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 네 가지 푸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참 잘 풀어. 이것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성인들은 200시간을 가르쳐줘도 몰라.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그걸 다 포함해서 딱 한 가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냥 누가 갈등이 있으면 누가 옳은 것 같고 누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시비비 가려는데 뭐래요? 해결책도 내줘. 야, 네가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사과하고 너는 이렇게 해. 해결책도 다 내줘. 인디언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따라요. 사람들은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빠지지 않고 해결책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정과 문제를 분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갈등이라는 게요. 또 칡나무 뿌리 갈, 등나무 뿌리. 칡나무 뿌리가 엉켜 있어요. 이 엉켜 있는 갈등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로 달라. 언니하고 나하고 좀 달라. 책도 좀 달라요. 지금 내가 강의 듣고 이게 달라요. 상관없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 경험이나 알고 있는 거나 원하는 게 달라. 이때는 다른 건 뭐야? 잘 조율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게 누적돼. 반복돼. 이거 다른 게 시간이 지나. 그럼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나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난 이해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걸 무시하고 내가 막 길게 얘기해요. 저 사람 내가 좀 빨리 끝낸다고 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생겨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서로 빨리 끝내냐 늦게 끝내냐 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나를 무시했어.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 상황이 강한 대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대립에서 내 원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상대를 공격해요. 자, 보니까 갈등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감정이 생기는 순간 갈등은 예상치 않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게 보니까 이 감정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감정 문제를 잘 처리해야지 갈등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요.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듯이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죠.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갈등 한꺼번에 해결 안 돼요. 절대. 갈등은 분리해야 돼요. 뭐를 분리하냐? 갈등 분리하는 방법은 감정과 문제를 분리해요. 감정과 문제. 일찍 끝나냐? 늦게 끝나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감정이 섞여서 갈등이 커지는 거고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감정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왜? 감정이 있으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분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하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래? 방어하면서 역공을 해. 그러면 인신공격해. 그러면 뭐야? 언쟁이 썰었어.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커져요. 그래서 갈등 풀려면 먼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감정을 먼저 풀어요. 한 사례 한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사님인데 58살 잡으신 분이에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갈등 좀 잘하네요. 내 갈등 좀 풀어주세요. 무슨 갈등인데요? 제 아들이 28살인데 이놈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갈등인데요? 7년간 아들하고 같은 밥솥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나를 완전히 추행같이 합니다. 이 아들은 나한테 어떤 아들이냐면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분리사고로. 애 하나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들으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운 그래서 대학도 반지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이놈이 엄마 아기를 추는 거죠. 어느 정도니까 뭐라냐면 그래서 코로나니까 애가 이게 작년 1년 반 된 얘기니까 그때 코로나 심했었잖아요. 저녁 때 못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와. 그럼 어떻게 돼? 분명히 밥을 안 먹었어요. 시간이 6시 반밖에 안 되니까. 엄마가 뿌려 막 냉장고에 있는 거 막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음식을 다 해놓고 집안에 처박혀 있는 아들한테 눈두덩이는 거야. 미르야 나와서 밥 먹어라. 엄마 차려놔서 빨리 밥 먹어. 이런 방법도 아무 기척도 없는 거예요. 눈을 잠기고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애가 배고플 텐데 어떻게 화가 나니까 강아지 끌고 화가 나서 야외 산책 나가 화 풀라고. 그리고 문소리가 탁탁탁 장기의 소리 듣고 나면 그때 문 이렇게 해서 엄마 없으면 나와서 밥을 막 처먹고 들어간다 이거야. 그렇게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하고 갈등이 화생적으로 풀 수 있습니까? 제가 풀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막 노력했다는 게 안 풀렸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들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들 같이 가서 겨우 안 오겠다는 아들 막 겨우 설득해 왔어요. 제가 우리 아들 앉혀놓고 어머니 앉혀놓고 제가 법자리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제가 첫 질문은 뭐냐면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어요. 속상하셨죠? 속상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7년 동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가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들한테. 어머니 그러게요. 선생님 저 불러요. 그다음부터는 속상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속상한 얘기 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50대 후반에 고사님 울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잠시 후에 통곡이 돼요. 통곡이 지나면 나중에 되면 호흡곤란도 와, 10분 정도 지나면 진짜 거의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좀 물리시고 진정 좀 하세요. 겨우 다녔어요. 고생하셨으면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게 내가 통곡하시면 자, 이번 아드님
아드님, 제가 어머니한테 그동안 속상한 얘기할 때 내내 우시는데 아드님 보시기에 어머니 보시면서 지금 어떤 심정이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들이 저거 쳤다. 천명 쳤다. 한숨 푹 쉬는. 그다음부터는 해요. 내가 물어봤는데 얼마나 했느냐 물어봤는데 말도 안 해. 그래서 물어봤는데 말 안 하면 기다려요. 계속. 와, 5분이 지나. 지금 고요하지. 요만한 방에 아들, 엄마한테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답더라고. 한 10분 전에 됐어. 너 잠깐. 아드님이 얘기 안 할 정도로 마음 속상했다고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머니.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아주 명쾌해. 첫째,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드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선생님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옳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 기획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드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 아들이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동의하는데 세 번째를 고치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합의가 돼요. 시간 딱 봤더니 28분 걸렸어요. 엄마와 아들 간에 7년 동안 관계 안 좋고 별별 방법 해결하는 거다 안 되다가 저한테 와서 28분 만에 딱 해결돼서 더러운 합의하고 엉켜 울고 엉엉엉엉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 아니야 네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왜 제 앞에 와서 28분 만에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못 풀다가 그들끼리 7년 걸렸어요. 못 풀다가 저한테 와서 풀 수 있어요.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예? 원인은 못했어. 저는 원인을 찾아줬나요? 대화를? 지금까지 대화를 왜 못했을까요? 빙고예요. 감정이 문제예요. 어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진짜 아들, 부모한테 자식에 관한 이건 말로 어떻게 정리하기도 어려운 이런 진짜 마음속의 상처부터 걱정부터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 부분들을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다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씻긴 불쌍하다고 씻어내는 거예요. 통곡을 통해서. 아들은 뭐예요? 한숨을 푹 쉬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엄마한테 엉망이 있기 때문에 거거든요.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고 어떤 엄마가 자기한테 어떤 엄마야? 응? 아버지는 그 고생하셔서 잘 키운 이런 여러 복잡한 감정을 한숨을 자기가 한숨을 쉬고 내려앉히고 정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들의 감정이 풀린 거예요. 감정이 풀리고 보니까 내용은 별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이런 분들을 속삭였던 게 있던 거예요. 그 앞으로 그러지 말죠. 이러면 되는데 감정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갈등에서 화제를 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고 속상한 부분들을 들어주고 속상한 부분들을 위로해주고 풀어주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언니와 동생의 갈등 부분들은 뭐예요? 동생은 감정이 어떤 거예요? 아까 부모님 보면 불렀어요. 감정. 에? 힘든 것도 좀 특히 언니에 대한 감정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언니는 약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언니가 한마디 해줄 수도 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감정. 이게 속상한 거예요. 감정이 이게. 언니의 감정은 뭘까요? 언니의 감정은 자기는 부모님 무시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근데 안 한 동생을 자기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공부가 있는데 그걸 깨무시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잘난 척하고 지 불평을 하소연하는 게 자기는 속상한 거 언니로서 이 감정 이게 풀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어떻게 돼요? 언니가 그래 너 어머니 무시로 진짜 고생 많지? 아니야 언니가 요즘 세상 경제 어려울 텐데 계속해서 참 뭐 이런 감정만 타치만 해줬어도 갈등이 달리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문제. 자
그 신도회장하고 신도회 임원들하고 갈등 뭐예요? 신도회장의 감정은 뭘까요? 신도회장은 왜요? 진짜 이 자기가 회장, 능력도 없는데 회장 된 거예요. 내가 부담감이 큰 거예요. 진짜 잘해서 우리 사찰이 한번 제대로 되고 싶은 이 무게감, 부담감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큰 감정이에요. 이 임원들은 뭐예요? 어떻든 간에 자기 개인 사정도 있지만 어차피 회장이 오라고 했으니까 또 왔어 이렇게. 그런데 뭐 복장이 없더니 일찍 끝내. 스스로 자기가 어렵지만 그나마 최소한 자기 마음을 내서 온 건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부족하다고 삿대질하고 지적질하는 회장이 섭섭한 거예요. 이 섭섭함 혹은 부담감 이러한 감정을 알아주느냐가 첫 번째 문제 해결이지 이렇게 해결하라 이게 옳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감정이 풀려야지 관계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서 자주게 관계가 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있어 우리 배우자, 가족, 가장 친한 사람과의 감정을 푸는 방식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사과. 제가 이렇게 화제를 하러 다니는 사람인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뭐 때문에 갈등이 있냐? 백신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제 아내는 코로나 안 맞으려고 그래요. 백신. 저는 무조건 맞자는데 5차 백신까지 걸렸어요. 이거는 맞는 게 과학이다. 이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 아내는 어디서 들었는지 백신 맞아서 후유증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가족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맞으라는 거예요. 안 맞아. 아침 밥상에 맨날 싸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보, 그건 과학이야. 맞아.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꺼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무식. 제 아내는 핸디캡이 있어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하도 한 게 없어요, 살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뭔가 그게 열등한 겁니다. 그런 남편이 무식하다는 얘기가 있을까? 얼마나 막! 너 잘났다. 네가 언제 강의하는 거니? 네가 최고인데! 엄청 싸웠어요. 막 소리 질러. 그때 어떻게 해요? 아야! 뭐라고? 출근해버리고 피해야 되겠다. 이틀 지나 3일 지나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화장법사인데 내가 풀어야지. 퇴근하고 가서 집에 TV 보나 하는 데 가서 여보 뭐? 에이 내가 잘못했어. 마음 풀어. 이렇게 얘기하면 꼭 안 해는 거라고요?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뭐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꼭 물어봐. 근데 제 생각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그냥 화해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 다 될 줄 알았어.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저봐. 진정성이 없는 사과. 당신 그게 문제야. 또 싸우는 거야. 제가 그날 이후로 사과가 힘들구나. 사과하는 게. 그래서 배도 안 먹고 감도 안 먹고 대추도 안 먹고 오직 사과만 먹으면서 사과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은 진정성 있고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더라. 어떻게? 첫 번째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보 내가 3일 전에 당신한테 아침밥상에서 하지 말아야 돼. 말한 거 있잖아. 무식하다고.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상대방도 초점 맞춰서 내가 마음을 풀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각을 맞추는 거예요. 시각을 맞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지금이라면 내가 안 텐데 근데 미쳤나 봐. 지금이라면. 이게 이 이성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 안에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대접을 받을까봐 심거든요. 여보,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 제발 감기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가 아니고 여보 어떻게 하면은 당신 화가 풀리겠어? 해결권을 주는 거예요. 해결권.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풀리겠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해결 방식을 경청하는 거예요. 미안해.
요 5가지면은 마음이 쫙 풀려.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진정성 있는 사고. 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이거 뭐예요? 붙여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안 있는 거. 혹은 뭐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내가 그런 의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사과합니다. 이게 뭐야? 잘못했다는 거 말고 같은. 저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과합니다. 그래서 또 5가지만 혹시 우리 관계 속에서 마음을 풀려고 한다면은 감정의 문제, 특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문제를 가까운 사람한테는 사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이다. 감정을 잘 풀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속마음을 알아보죠. 말하는 것, 들리는 것,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빙산이에요. 우리가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남극이 녹고 있다, 빙산이 녹고 있다는 얘기 하죠. TV에 나오죠. 그 빙산은요, 이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실제 빙산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전부는 안 보여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는 일부예요, 일부. 실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안 보여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화제하려는 거예요. 들리는 거 갖고 싸우면 계속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알아채주고 그걸 풀면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 어머니 얘기를 할게요. 우리 가족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아주 독특한 게 간식을 안 좋아하시는데 딱 하나만 좋아하셨었어요. 이는 좋아하셨다고. 그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닭이에요. 닭인데 프라이드 치킨, 기름 튀긴 거 말고 기름 쫙 옛날에 전국에 튄다. 요즘은 장작구이 튄다. 그걸 좋아하셔요. 그럼 제가 8시, 9시쯤에 퇴근할 때 보면은 저희 집 들어간 입구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되면 지금쯤 되면은 한 7, 8시간 깜깜하잖아요. 이때 푸드트럭에서 장작을 타면서 통로에 돌아가잖아요. 진짜 맛있어 보이고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전화합니다. 2년 전이죠. 3년 전에 어머니 아들인데요. 좋아하시는데 어머니 여기 장작구이 통닭이 있네요. 어머니 닭 한번 사가져갈까요? 라고 하면 꼭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해요? 됐다. 그냥 됐다. 네. 전화 끊고 들어갑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면 뭘 쳐다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냥 왔냐? 5분 전에 됐다 그냥 와는 무슨 그냥 왔냐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마디 해요. 아들 키워야 아무 소용없어. 와, 제 딴에는 마음을 내서 물어봤는데 소용없는 놈이니까 불효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죠? 아, 저 한마디 해요. 갈등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와. 이게 하는 얘기예요. 속마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어머니 닭 한마리 사줘갈까요? 그냥 와. 그럼 뭐예요? 합리적 의심을 해야죠. 우리 어머니 닭을 좋아하는데 왜 그냥을 하는 걸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머니, 왜 그냥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대. 그럼 제 어머니 그러래요. 제 어머니 항상 저한테 그때 돈도 없고 배고프고 이렇게 앉아.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못 준 거에 대한 미안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니 너 돈이 없잖아. 너 돈이 없잖아.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심 걱정. 어떻게 써야 돼요? 너 돈이 없잖아. 그러면 뭐래요? 어머니, 제가 오늘 불교대학 가서 강의해가지고 강사비를 받았어요. 그거 사드릴 수 있어요. 속마음의 근심 걱정을 캐치를 하고 속마음을 파악하고 이 속마음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근데 닭을 자꾸 먹으면 저녁 때 요새 다리 아파서 산책도 못하면 자꾸 살 많죠? 비의식이 있어. 어머니, 기름에 튀긴다고 살찌는데요. 기름을 쫙 뺀다고 살 안 쪄요. 요새 다이어트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이 닭고기, 닭가슴만 먹어요. 그래? 시경, 그럼 반마리만 사.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드러난 주장과 숙제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니가 장녀로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동생의 속마음은 뭘까요? 에? 나 힘들어. 언니 좀 도와줘, 나죠. 나도 좀 가끔은 좀 쉬고 싶어. 이게 속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나 쉬고 싶어, 언니 나 좀 도와줘. 일주일에 하루 이틀하자 언니 나 도와줘. 이게 속마음인데 말을 어떻게 해요? 언니가 상대로서 다 잘했어? 주장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도회단체 회장과 그 임원들 회장 바꿔주세요. 스님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그죠? 회장 바꿔주세요. 회장 잘라주세요. 실제 속마음 뭐예요? 회장 자르라는 거예요? 속마음 뭐예요? 회장이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속마음인데 그걸 세게 얘기해요. 바꿔버리세요. 그럼 뭐예요? 신도회장 뭐라 그래요? 너무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속마음이에요? 그게 아니죠. 뭔가 우리가 합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새롭게 규칙과 규율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시도단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속마음인데 이 속마음하고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 미쳤는지 입하고 마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들리는 대로 보지 않고 속마음을 봐야 됩니다. 맞히는 거예요. 저 가르칠 때 뭐예요?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손가락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주작, 말하는 걸 마음 두지 말고 말하지 않은 마음속을 잘 챙겨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 해결된다. 마음속, 그 사람 마음속을 찾아야 된다. 그 마음속을 찾는 방법은 뭐죠? 네? 질문. 왜? 주장을 딱 하면 왜 그러는데? 이 주장에 한마디로 더 들어가면 속마음. 다 불충분하다. 왜 또 그런 말을 다 계속 양파 까듯이 계속 질문하면은 아주 알맹이야. 그가 알 것이 나오고 그게 진정성인데 그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모두 만족하는 해결을. 모두 만족. 아까 그랬죠. 한 사람만 만족하고 한 사람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갈등 상황에서 보면 제가 만난 수십 명, 수백 명의 갈등 강사를 보면은 늘어놓고 막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사실은 해결책이 있어요. 언니한테 막 따지면서도 식지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는 언니한테 내 얘기를 해야지. 언니한테 오늘 언니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상황 속에서 언니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언니가 야, 왜 이렇게 뭐라 그래? 이 한마디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해결책을 얘기하기보다는 감정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한 해결책을 얘기해요. 해결책. 근데 해결책을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엄마와 아들 갈등 속에서 제가 그래도 얘기 다 듣고 그렇게 속상하니까 엄마가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들이 이렇게 하세요. 절대로 안 거예요. 남이 시키면 절대로 안 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내로 남. 내가 하면 오베이스예요. 남이 하면 불리. 전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를 심은 다른 대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 둘 다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언니와 동생에서 동생,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너는 이 문제로 엄마가 그 3년 전과 달려서 치매 때문에 힘들고 어렵구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또 뭐라고 그랬어, 동생이? 언니 사실은 그 문제 의논하려고 언니가 얘기했던 대로 요양원에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해결책이. 근데 뭐예요? 그들의 해결책을 묻지 않고 언니는 뭐예요? 카드 따는 거죠. 내가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 딸을 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무조건 그 다음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해결책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 해결책 듣는데 많은 경우가 비슷하거나 다르면 어떻게 좁힐 것인가. 같은 걸 좋고 차이가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서로 해결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얘기 줄줄 수 있겠니? 근데 뭐예요? 나는 어머니 더 모시고 싶어. 언니는 뭐예요? 요양원에 가자. 자, 요양원에 가자는 언니. 어머니는 요양원에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동생.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내가 더 모실 때 언니가 더 와서 나를 좀 도와줘. 라고 어머니께서 모시겠다는 동생과 요양원에 이제 모시잖아 언니. 해결치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면 이걸 쭉 좁힐까? 그래 그럼 동생이 뭐래요? 그래 내가 한번 6개월만 더 어머니 모셨다가 더 심해지면 그때 요양원 모시는 걸 하자.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당사자한테 또 듣는 거예요. 몰라 그냥 정답은 왜 이게 만족하는 과정이 되냐면요. 자기 안에 원하는 말을 끌어내게 하고 원하는 말을 가까이 수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는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당분간 6개월을 더 모실게 언니가 한 달에 3일만 하죠. 그러면 그때 쉬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다시 어머니가 더 악화된 때 언니 말대로 요양원 모신다 나도 동의할게.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언니가 사과를 하고 동생도 언니한테 사과를 하고 화내는 거. 그러면은 속마음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임원과 신도의 단체, 임원과 회장의 문제 속에도 서로 욕하고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과 표현해주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심해서 우리 서찰의 신도단체로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좋겠어? 그러면 우리 운영 규칙을 정하자. 운영 규칙이 뭐가 제일 좋을까? 참새가 하는 문제, 복장이 하는 문제, 원력을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하지 않고 그동안 회장이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회원들은 또 임의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생긴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게끔 하고 이걸 통합한 부분들이 만족하는 해결을 내는 거다. 그래도 안 된다. 이게 마지막 비법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하는 그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공정은 뭐예요? 차례차례대로 자르고 나서 제의불기 투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사님 중에 이런 경험하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전까지는 진짜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제가 나이까지 공개하면 60년 쥐띠거든요. 진짜 배고팠어요. 저는 도시 서울의 산동네에서 사실 가난 박정희 시절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2끼 겨우 먹었어요. 진짜 배고파서 물 먹고 이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빵 공짜로 줘요. 신발빵, 이만한 빵인데 이름이 신발빵으로 생겼어요. 공짜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반은 한 반에 90명이 넘었어요. 한 반. 여기서 30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90명. 근데 의사님이 출석을 안 불러. 왜? 다 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기어서도 빵 먹으려고. 그럴 정도로 빵은 진짜 절박한 평양에 있었어요. 빵 전부터 타면 다 먹지만 밥만 먹어. 밥 저녁 때 먹어. 또 동생 갖다 줘. 이런 진짜 절박한 식량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나. 그걸 막 공짜로 주니까 한 사람도 하나씩.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옥수수하고 밀가루가 그때 화학비료가 개발되면서 문제가 대통령 자유환경도 도와준 거예요. 너무나 분명히 나고 과잉 생산되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수매해서 바다에 버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 되고 제3세계 나누자. 우리나라도 전쟁 이게 얼마 안 된 가난한 나라가 왔는데 많이 나오는 게 일부만 오는 거예요. 그 2년 온 사람 일부만 안 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동력들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에 집중한 거예요. 시골에 있는 노동력 다 도시 집중해가지고 시골에는 안 줘요. 도시에 산동네에다가 학교에다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배고프면 소문 듣고 와라 이사 와라 이런 게 있었어요. 문제는 2학년 갔더니 한 사람당 빵 하나씩 주던 게 두 사람당 빵 하나씩 주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오던 물자가 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당 빵 하나씩 주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11시 50분 내면은
공부하시다가 맨 뒤에 빵 타러 가. 12시에 딩동댕 선생님 교무실 가서 밥 먹어요. 애들끼리 빵을 나누는 거예요. 자, 둘이 앉는데 빵 나무니 빵 타타타타 나오죠. 그럼 짜가고 옆에 있는데 빵이 딱 왔어. 어떻게? 성질 편을 딱 잡아. 그리고 바로 기다려. 그다음 보고 큰 거는 작은 건 상대보죠. 작은 뭐래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게 진짜 먹는 거라서 전쟁이. 손밥도 그냥 뭐 손밥 되니까 무지하게 비싸고 1시간 내내 싸고 1시간 내. 우리 교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당시 우리 선생님이라면 애들이 안 싸우고 빵을 잘 나눌 수 있는 건 몰랐을 거예요. 애들이 안 싸우고 빵을 잘 나눌 수 있는 건. 네? 어떻게? 선생님 답을 주셔야죠. 애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덕분빵 먹겠다고. 그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 저일째로 하루는 네가 먹고 하루 먹어라. 와, 진짜 제사집 가서 밥 먹으려고 하루 굶어야 돼요. 가위바위보? 그것도 공정하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지금 하면 맨날 져. 그 나중에 그냥 가위바위보 안 해. 해봤자 지는데. 거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23일. 23일이죠. 오른쪽 이어서 홀순나니까 네가 제주급빵 잡아. 그리고 자루제든지 칼을 든 반짝을 놔. 왼쪽 골라. 그럼 어떻게 돼요? 큰 거 누가 골라요? 누구 탓이에요? 탓이에요. 이 분배 과정이 공정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비록 결과가 작더라도 이게 풀어가는 과정이 공정하면 사람이 승부를 해요. 오케이, 받아들여요. 내 주행이 아니어도 공정한 방식이었어. 받아들여요. 대신 뭐야? 내일 희망이 있죠. 내일은 바꿔주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공정하고 희망적인 그러면 사람들이 객관적인 이런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서 공유해요. 결과 동의해. 안 싸워. 이 방식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유행해서 이웃나라 간의 자원 분쟁 처음인 이 방식이에요. 한 나라가 땅속에 바닷속에 있는 자원을 한 나라가 숙적해서 반짝이고 한 나라 선택해요. 안 싸워요. 선을 긋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을 적게 보는 방법은 모든 과학 도청을 통해서 제대로 짜증내요.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어. 이런 놀랍게 아무리 하다가 만족한 해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공정한 방식이 뭘까? 공정한 방식을 찾아가면 이 결과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 막 싸워 해결이 안 돼. 어머니 모셔야 된다. 내가 모실래? 아니 외화만 보내자.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 어떻게 해? 가위바위보 하자? 제일 좋은 방식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의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이제 전체 어른이고 이게 현명해. 우리 삼촌한테 가서 어머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삼촌의 의견을 들어보자. 혼자 언니하고 나하고 둘이 싸우니까 제3의 그분은 진짜 언니 자기 누나 걱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공정하고 좋은 애 떠나올까. 그게 공정한 것 같아. 그게 삼촌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이죠. 이렇게. 혹은 뭐예요? 이런 문제는 신공스님 참 잘 알아. 우리 스님한테 가서 여쭤보자. 스님한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스님한테 가서 여쭤보자.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이 문제의 공정하고 객관적 해결을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 방법을 제3자한테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그 제3자가 우리 화생법사라고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의 감정을 풀어주면서 속마음의 근거에서 당사자 원하는 해결책으로 잘 모아주는 그런 공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만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갈등 생겼다. 푸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죠? 뭘 분리하죠? 감정. 감정을 먼저 분리해서 풀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죠?
드러난 주장이 아닌 숨겨진 속마음을 찾는다. 속마음은 어떻게 찾아요? 왜? 지금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결책을 당사자들한테 해결안을 찾아서 이 해결안을 좁히는 만족한 해결을 찾도록 한다. 그래도 안 된다. 마지막 어떻게 해요? 공정한 문제 해결 방식, 객관적 방식들을 찾아서 이 부분에 적용해서 사람들이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해결 방식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만 해도 갈등은 참는 게 아니다. 싸우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풀어요?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자리 네 가지 원칙에 따라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갈등이 있나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시도해보세요. 혹은 누가 이런 갈등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한정 나도 법사가 돼가지고 한번 풀어주시도 해보세요. 재미난 게 이 방식은 후유증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아지면 좋아졌지 100%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져요. 관계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냥 써먹어야 돼요. 그래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생각대로 충분히 또 좋은 방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고 그래서 좀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